호출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어느 한 택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지금 제가 좀 늦어가지고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젊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영민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좀비로부터 무사히 벗어나 택시 운전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혜미는 써니사이드업으로 익혀줘. 뭐? 뭔 써니? 반숙. 아이고 우리 할머니 영어 잘하시네. 너도 여자랑 브런치 먹으러 가면은 계란은 꼭 써니사이드업이라고 해. 있어 보이게. 할머니 약 먹어야 되니까 밥 맛있게 드시고. 알았어. 다녀올게요. 그래. 출근하기 전 평소처럼 택시 청소를 하던 영민은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려 동전을 흘리게 되는데, 사라진 동전을 찾기 위해 이쪽 저쪽 둘러보던 그때 조수석 의자 밑에서 처음 보는 낯선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뭐지? 손님이 열린 건가? 영민은 핸드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곧바로 핸드폰의 전원을 켜는데 그 순간 엄청난 찌릿함을 느낀 영민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고, 그와 동시에 택시 뒷자리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서영민 씨? 대출 상환금 못 갚으면은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어디서? 이번 달 말까지 2천만 원 입금되면은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2천만 원? 하루아침에 집이 넘어갈 위기에 놓인 영민은 할머니와 둘이 사는 집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기로 다짐하죠. 이제 1금융권은 대출도 안 되고 보험료에 조합비에 가스비, 택시 콜 멤버십 수리비, 못해도 한 달 150은 나가는데 지금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고. 아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30일 중에 30일 일하고 돈 갚는다. 서영민, 화이팅! 드라마니까 가능한 오글거리는 멘트를 날리는 영민. 그 순간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택시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없던 뒷자리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죠. 당황한 영민은 급히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조심스레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는데, 저기요? 죄송해요. 나갈게요. 사과를 하며 택시에서 내리겠다는 여자는 택시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택시 옆을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대로 얼어버린 영민. 이때 택시를 떠나는 여자 귀신이 갑자기 몸을 비틀더니 자석에 끌리듯 영민의 택시로 튕겨 돌아옵니다. 저 영민이 너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오늘 손님이 많은가? 좋은 손님 탔으면 좋겠네. 저 기사님,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체 왜 제 택시에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 당장 내 택시에서 나가요. 아,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이 택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이렇게 멀쩡히 나와 계신데 어디로든 가면 일단 보세요. 택시를 몰아 돈을 벌어야 하는 택시기사 영민, 그리고 그 택시에서 내릴 수 없는 기억상실 귀신 지연. 과연 이 두 사람, 아니 사람과 귀신의 택시 동거는 어떻게 될까요? 거봐요. 내 말이 맞죠? 저는 이 택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강지현 사건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지현이 최초로 발견된 날짜는 4월 12일 밤 11시 강지현의 친부 강영수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민은 지식인의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올리는데 역시나 아무도 영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여자 귀신이라도 소개해주세요. 모태 솔로님. 당신의 상상력에 내공백들입니다. 죽으나 말하지. 그때 영민의 눈에 한 댓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심해라. 걔 때문에 다른 귀신도 탈 수 있다. 거긴 이미 귀문이 열린 거야. 안녕하십니까 기사님.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데 더 무섭게. 왜 이러긴요.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우리가 왜 잘 지내요? 그러지 마시고 얼른 타세요. 돈 벌어야죠. 기사님이 좋아하는 돈. 저기 손님이 계십니다. 택시에서 내릴 수 없는 귀신 지연의 안내를 받아 길가에 서 있던 한 남자를 태우게 된 영민. 손님 안 타실 거예요? 정말 타도 괜찮아요? 그럼요. 영민에게 지나치게 감사해하던 이 남자는 알고 보니 귀신이었고 영민의 택시는 지식인의 말처럼 귀신이 드나드는 문, 즉 귀문이 열리게 되죠. 귀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다 타는 거야? 원플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처음이에요. 반가워요. 제 택시가 무슨 귀신 정모 장소도 아니고 왜 이래요 정말.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분은 제가 먼저 갔거든요. 아니, 무슨 선착순도 아니고. 제 말 좀 들어보시면 끈질기시네요. 이분은 제가 먼저 갔다니까요. 부탁을 해도 제가 먼저 해야죠. 안 그러겠어요? 먼저 하고 안 하는 거 지금 이건 중요한 게 도덕적인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 지금 무슨 번호표 뽑았어요? 아니, 저 기사님은 제가 먼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상도가 이렇게 없어요? 제가 첫 번째, 그리고 그쪽이 두 번째인 거죠. 어? 나 사람 아닌데 나 귀신인데. 정말 유치해 죽겠다. 돈을 낼 수 없는 귀신만 태운 영민은 이번엔 귀신이 아닌 사람을 손님으로 태우게 되는데 아유, 이 뒷덜미가 뻣뻣한 게. 저기 기사 양반 미안해요. 예. 귀신들이 타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인 손님은 영민의 택시를 거부했고 집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했던 영민은 택시 영업도 못하는 새우 젖 같은 상황에 닥쳤습니다. 쓸데없는 귀신은 보면서 왜 엄마만 안 보이는 거냐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엄마,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엄마의 차를 물려받아 택시를 몰던 영민은 엄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후 다음날 곧바로 택시를 팔러 중고차 매장에 갑니다. 기사님! 자신을 펴세요. 제 말을 좀 들어보시면. 저 먼저라고요. 원하는 건 다음 주인에게 말해요. 만나서 벌어얻고 다시 보지 말아요. 다른 사람은 저를 못 보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죽었는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끝낼 순 없어요. 그건 그쪽 사정이죠. 싸가지 저거. 귀신들의 만류에도 택시를 팔러 가는 영민. 이때 한 남자 귀신이 지연에게 말을 거는데 저기요. 제가 보이세요? 저기 차에 금반지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금이요? 금 모은 거 팔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났거든요. 와이프가 그걸 모르고 차를 팔아서. 저분 살아있는 사람 맞죠? 저 부탁을 좀. 기사님! 이 차에 금이 있대요, 금! 금이라는 말에 영민은 남자의 부탁을 도와주게 되고 이로써 귀신 덕분에 돈을 벌게 됩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택시 팔러 가죠. 기사님,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지셔야 돼요. 기사님은 지금 돈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아니, 택시 몰아서 돈만 되면 되는 거고 그 돈은 귀신이 줘도 되는 거고. 귀신이 택시비를 낼 수 있다? 이때 지연은 영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귀신 전용 택시 어때요? 바로 귀신 전용 택시로 만들어 돈을 벌자는 이야기였죠. 왜요? 요즘 고양이나 강아지만 태우는 펫 택시도 있고 음식만 배달하는 택시도 있고 귀신만 태우는 희소성. 어때요, 기사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죠. 귀신 전용 택시. 돈이 필요했던 영민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이로써 영민의 택시는 귀신 전용 택시가 됩니다. 귀신 전용 택시 첫 손님인 병철의 집에 온 영민.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사망한 병철은 신혼집에 욕조를 못 해준 게 한이 되어 영민에게 골드바를 줄 테니 욕조 설치를 부탁합니다. 김병철 씨의 고향은 쌍문동, 기사님의 포지션은 고등학교 후배예요. 동창은 김성주, 기사님은 김성주의 사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려고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대뜸 모르는 남자가 저 공사 좀 왔습니다. 그러면 얼른 오세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럴까요? 계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철이 형 후배인데요. 골드바를 얻고 싶었던 영민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병철의 집 앞으로 가 처음 만난 병철의 아내 소연 앞에서 울먹이는 연기까지 하며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월세 계약서요? 네. 잠시만요. 잠시 소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빨리 병철의 방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 영민은 가까스로 골드바를 손에 얻게 됩니다. 골드바. 형수님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약상도 문제 없네요. 예쁜 욕조 만들어 드릴게요. 영민과 대화를 하던 소연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네. 위로금 처리됐다고요? 남편 병철의 사망 위로금이 소연에게 처리되었다는 연락이었죠. 소연아. 괜찮으세요? 안 되겠는데요. 기사님, 얼른 안으로 모셔드려야겠어요. 형수님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감사해요. 기사님, 나 없이 할 수 있죠, 혼자? 네, 다녀오세요. 산재 위로금 3억 책정됐습니다. 사망 위로금은 무려 3억. 병철은 어렵게 사는 아내가 편히 살 수 있게 되어 기뻐하고 이를 지켜보던 영민도 뿌듯해하는데 그 순간 병철이 엄마! 한 여자가 병철의 엄마라며 찾아오고 부모님이 안 계셔 보육원에서 자란 병철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죠. 부활하면서요. 엄마 없어요. 어렸을 때 버려서 기억도 안 나요. 저기 죄송한데 그 혹시 신분증이나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병철 씨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어가지고. 어쩌다가 우리 병철이가. 왜 지금 오셨어요? 어릴 때 버리고.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감옥에 있었어. 우리 병철이 돈 훔쳐간 놈 잡으러 지방에 갔다가 그만. 가족관계서까지 떼와 병철의 엄마라고 주장하던 여자는 아들을 생각하며 저축했다는 통장과 병철의 어릴 적 사진까지 보여주고 이로써 병철은 이 여자가 자신의 진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락을 늦게 받아서 병원으로 바로 왔지 뭐야. 병철이 납골당에도 못 가봤는데 나랑 같이 가주지 않겠니? 같이 가시죠. 병철의 납골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병철의 엄마와 소연. 이때 병철의 엄마가 아들이 좋아했던 키위를 놓는데 오빠 키위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머 얘는 병철이가 키위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 키위 알러지 있는데.
왠지 저 엄마가 빌런일 것 같은 갓병잣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납골 땅을 나와 집으로 향하던 중 소연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네, 김 팀장님. 뭐라고요? 위로금 전부 오빠 어머니가 탄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형수님? 병철의 사망 위로금을 병철의 엄마가 전부 받게 되었고 이 모든 걸 병철의 엄마가 만들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병원에 전화하셨어요? 내가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병철이가 나한테 마지막 선물을 준 것 같다. 갑시다. 근데요, 그 사람 진짜 친모가 맞을까요? 그럼 가짜라는 말이에요? 저도 키위 알러지 있거든요. 어렸을 때 아파하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부모는 자식이 아픈 거, 못 먹는 거 절대 안 까먹어요. 잊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그 통장 3천 주고 3억 받으면 그게 더 이득 아니에요? 병철의 엄마라는 사람이 의심되기 시작한 영민은 지연과 함께 병철이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가는데 병철의 친엄마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아,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손에 흉터가 있었어요. 형수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병철 형님 어머니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면 어느 엄마가 자식이 못 먹는 음식 가져와요. 병철 형님 키위 알러지 있다면서요. 그리고 술 먹다 들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고아원 가던 엄마 손등에 흉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 어머니 손등에 장갑이 끼워져 있어서 확인을 못했죠. 병철 형님도 형수님이 이렇게 포기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 소연아. 병철의 사망 위로금이 나오는 날 사기꾼 부부는 위로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인을 하려는데 그 순간 사인하시기 전에 이거 먼저 보시죠. 이게 뭔데? 뭐 돈이라도 뜯으러왔니? 읽어보시고 말씀하시죠. 그 서류는 병철과 엄마인 척하는 여자의 유전자가 불일치하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당신은 고 김병철 씨와 98.232% 불일치로 친모가 아니고 따라서 이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보험금은 아내인 박소연 씨가 타게 될 겁니다. 그 사기꾼들 신고했어요. 내일 사건 접수하러 오래요. 잘 됐네요. 차 금방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귀신 전용 택시의 첫 손님 병철의 소원은 무사히 해결되고 영민과 지연은 택시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정말 잘 됐어요. 우리 오늘 진짜 잘 맞는 한 팀 같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죠. 영민과 하이파이브를 할 수 없는 귀신 지연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게 되고 그런 지연을 도와주러 영민이 손을 내민 그 순간 왜 그쪽이 죽은 우리 엄마 머리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니TV 오리지널 딜리버리맨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생계형 택시기사 영민과 그 택시를 떠날 수 없는 기억상실 귀신 지연이 벌이는 저세상 하이텐션 수사극입니다. 본방송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ENA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 지니TV, 티빙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청산이 치킨집은 잘 있나?